구독자 여러분, 오늘 열처리 제8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수업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즉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다시 제가 오늘 이 철강왕 카네기가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의 뜻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열처리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왕 카네기는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밀어서 사다리 위로 올려보낼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또 속담이 있지요.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요.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어떤 다른 사람이 누구라도 이걸 공부하도록 그렇게 억지로 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스스로 어렵지만은 이 어려운 길을 택했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열처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처리 히트 트리트먼트라고 합니다. 좁게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음영어로 된 부분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영어로. 뭐냐면은, 금속 재료를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723도 위에 있는, 721도 위에 있는, 보통 그 온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A1 변태라고 하는데 공석 변태라고 합니다. 720 1도 3도 이렇게 된 720도보다 조금 높은 온도까지 가열을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금속 재료를 고온에서 이제 아주 급하게 냉각을 합니다. 급냉을 하여서 변화를, 그래서 이제 오스테나이트 구역에서 보통은요, 천천히 시키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폴라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천천히 냉각시키는 게 아니고, 천천히 냉각시키는 것은 선행이라고 했죠. 급냉을 합니다. 급냉을 하여 변화를 일부 또는 전부 저지하여 필요한 특성을 넣는 담금질. 그래서 담금질은 이렇게 급냉을 시켜서 이 금속 재료 오스테나이트가 천천히 냉각할 때 생기는 펄라이트 변화가 가기 전에 마텐자이트로 변화시킨다. 다 마텐자이트로 변화하면은 좋은데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트루스타이트도 생깁니다. 요것이 이제 담금질 열처리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담금질 한 후 요 이제 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담금질을 하였는데 이게 너무 경도는 높지만은 이게 질긴 성질이 좀 약하다. 그래서 충격을 지나치게 받으면은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주느냐. 한 번 담금질 한 후 경도를 약간 낮추어도 인성정대, 질긴 성질, 인성증대를 위해 비교적 저온에 가열하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담금질처럼 그 오스테나이트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보다 낮은 약간 저온에 가열해서 변화를 약간 주어서 꼭 알맞은 특성 가지게 만드는 뜨임입니다. 요거는 주로
공기 중에서 냉각을 많이 합니다. 자, 요것이 이제 뜨임이에요. 그 다음에 가열, 또 가열합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완전히 그 오스테나이트 구역이 아니고 오스테나이트 구역 약간 위나 약간 밑에까지, 그래서 가열하여 천천히 냉각을 합니다. 요것도 금속 재료의 내부 응력, 그러니까 이 금속 재료의 담금질하면 그 안에 내부 응력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내부 응력을 제거해주고, 너무 단단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뜨임과 마찬가지로 좀 부러지겠죠. 충격이 약하겠죠. 그래서 내부 응력도 제거하고 연화를 위한 풀림입니다. 그럼 요거는 그러면 위에서 말한 뜨임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풀림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다양한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완전 풀림입니다. 완전 풀림. 대표적으로 완전 풀림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가열해 가지고 냉각할 때 어떤 노 속에 넣습니다. 이거는 뜨임보다도 더 느리게 냉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풀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완전 풀림입니다. 그래서 완전 풀림을 기준으로 하면은 모든 풀림이 다 논행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 풀림은 노 안에 넣어서 냉각을 하니까 가장 늦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복력 제거도 하고 연화를 위한 풀림입니다. 풀림은 어닐링인데 포스코 현장 같은 데서나 뭐 이런데 우리나라 그 산업 현장에서는 풀림을 소둔이라고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열처리가 있습니다. 강 조직 표준화를 위해 이용하는 풀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가공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 조직이 사실은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걸 사전에 표준화를 위해 가지고 이용하는 풀림입니다. 이 풀림도 주로 오스테나이트 구역까지 가열하는데요. 이게 냉각할 때 천천히 공기 중으로 냉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림이 됩니다. 불림은 표준화라고 합니다. 요 불림도 현장에서는 불림이라고 잘 안 쓰고 아직도 노멀라이징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노멀라이징.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보통 열처리에서 기본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자, 일반적인 열처리 종류와 특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열처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죠. 가열 냉각 과정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보통 열처리는 가열하고 냉각합니다.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주로 가열을 많이 합니다. 가열 냉각 과정을 적용하는 열처리이며 처리 결과의 미세 조직에 따라서 풀림, 담금질, 뜨임, 불림 처리 또는 이제 시효 처리라는데, 시효 처리는 시효 경화입니다. 시효 처리는 시효 경화, 요거는 썩출 경화라고 합니다. 앞부분에 용어 해설할 때 많이 했습니다. 시효는 뭐냐 하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서 경화된다 해서 시효 경화라고 합니다. 시효 경화는 뭐냐면은 온도는 뜨겁지만 고체입니다. 그 고체, 고용체 상태에서 이게 이제 좁은 구역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온도를 받거나 이러면 이게 밖으로 막 전부 다 풀려 나옵니다. 어찌렇게 풀려 나오면서 표면에서 이제 고용체가 썩출해 가지고, 근데 요거는 좋은 역할입니다. 치밀하게 해줍니다. 이래서 이걸 시효경화 또는 썩출경화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열처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풀림입니다. 풀림을요, 현장에서는 주로 소둔이라고 많이 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풀림 또는 어닐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또는 소둔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오히려 풀림이란 말은 잘 안 쓰더라고요. 어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풀리면 이렇게 소둔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일본말로 한자 소자인데 일본말로는 약기예요. 약기. 그래서 이게 이제 열을 가해가지고 열 처리를 해가지고 둔 그 재료 안에 있는 내복력이나 이런 그 지나친 강도를 조금 둔화시켜준다.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소둔이라고 했는데 우리 저 현장에서는 뭐라고 많이 쓰느냐면 어닐링이라고 많이 쓰더라고요. 어닐링 또는 소둔이라고 하더라고.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풀리면 어떻게 하냐? 일정 온도 시간 동안 가열하여 비교적 느린 속도로 냉각하는 열처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 강조했는데 담금질을 하면은 담금질한 강재료에서 생긴 내부응력 제거, 연화를 목적으로 담금질한 강재료에서 생긴 내부응력을 제거하고 연화를 목적으로 하는 열처리가 풀립니다. 담금질한 강재료에서 생긴 내부응력을 제거하고 연화가 주목적이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논행이다. 논행. 이 논행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완전 풀림입니다. 모두 논행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완전 풀림이 논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칠 때 이론할 때 다음 중에서 냉각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은 뭐냐 이럴까요? 담금질 풀림 또는 뭐 어닐링이라고 하겠죠. 담금질 어닐링 또인 템퍼링이죠. 그죠? 템퍼링, 노멀라이징.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온도 냉각하는 게 늦나 하면 풀림입니다. 왜냐하면 풀림이 모두 다 논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풀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완전 풀림이다. 그 완전 풀림을 논행을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풀림이 가장 온도가 늦다. 늦게 냉각한다. 이것이 시험 문제에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지금 아직 FEC 상태도는 정규로 잘 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완전 풀림. 저 FEC 상태도라는 거는 뭐냐? FE는 뭡니까? 철이죠. 그죠? C는 탄소입니다. 철은요. 탄소강은 반드시 철에 뭐가 되느냐면 탄소가 적당량 함유되어 있어줘야 됩니다. FEC 상태도상의 완전 풀림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완전 풀림, 요게 여기 723도 해놨죠. 그죠? 723도. 요게 723도입니다. 최저 723도 위에가 뭐냐면 오스테나이트 감마철입니다. 오스테나이트 감마철이에요. 오스테나이트가 감마철 같다고 그랬죠. 그 요 구역, 여기가 A1이라고 합니다. A1. 자, 처음에는 어렵죠. 요 A1이 강의 변태입니다. A3는 순철의 변태입니다. 910도. 그래서 요 상태도에서 910도, A3와 A1, 요 A1 해놨죠. A3 변태와 A1 공석 변태선 위에서 여기 얼마가 되느냐 하면 30 내지 50도씨 정도 위에까지 그 강을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서 여기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데 천천히 냉각시킬 때 이제 나타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것이 완전 풀림이에요. 요 완전 풀림 구간은 여기입니다. 자, 보세요. B금 해놨죠? 점점점점 해놨죠? 요 구역까지 가열하는데, 여기에 910도 해놨죠? 여기 A3에요. A3. 이제 이걸, 지금은 눈으로 익혀두세요. A3 이거 910도고. A1은 공석 변태선인데, 여기에 723도입니다. 요거보다 30 내지 조금 높은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천천히 냉각, 노에서 냉각시키는 것이 완전 풀림이다 하는 요 상태들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알려고 하지 마세요. A1 변태선 탄소가 얼마냐면 0.8%씩 함유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완전 풀림은 요거는 상태도상에서 나타난 거고
사이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열 처리를 하려면 노에다가 그 온도를 이제 스위치를 공급하면 이제 불이 붙겠죠. 그럼 온도가 올라갑니다. 노의 온도가 쫙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승온이라고 합니다. 승온. 알겠죠? 승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3나 A3나 A1입니다. A3나 A1보다 30 내지 50도씨 높은 온도까지 올려가지고, 요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열 처리하고자 하는 시편을 그 노에 넣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도를 더 이상 안 올리고 그대로 온도를 쭉 유지를 시킵니다. 요거 이제 유지를 시키는데, 요게요 시험편의 두께에 따라서 25mm일 때는 보통 한 뭐 60분 시킨다면, 우리가 보통 열 처리하는 거 작을 때는 한 5분 6분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요 기다렸다가 보통 담금질 할 때는 6분을 많이 합니다. 요즘 그 시편 재료가 25mm는 굉장히 커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5, 6분 있다가 이제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그 열을 가하지 않은 노가 있습니다. 노 안에 넣어가지고 천천히 냉각시킵니다. 근데 이게 550도씨가 되면은 그 벌겋게 달아올랐던 그 재료의 색깔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화색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행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순행을 하면 이렇게, 공냉이나 순행하면 바로 내려가는데 노냉을 시키는 거. 이것이 완전 풀림 사이클입니다. 열처리 시리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열처리 사이클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완전 풀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자, 요 완전 풀림을 또 한 곳에 해놨습니다. A1 723도입니다. A3 910도, 요 위에서 30 내지 50도. 그런데 이제 또 풀리면은 저온 풀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온 풀림은 유일하게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하는 게 아니고 이 밑에 700도보다 낮은 온도까지 가열합니다. 그래서 풀림은 모두가 다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열 처리할 때는 그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완전 풀림을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강 재료를 뭐라고 했습니까? A3죠, 그죠? A1 요 B검 있는 요 부분. 강 재료를 A3, A1 변태점 이상 30 내지 50도씨 정도 높은 온도까지 가열하여 적당 시간 유지 후 변태 구역에서 극도로 선행, 천천히 냉각시키니까 노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변태 완료하고 내부 변형을 조정하는 조작입니다. 풀림 지속시간 재료 두께 그 25.4mm가 1시간입니다. 그럼 5mm는 굉장히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풀림 냉각 방법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노냉이라고 그래놨죠. 노냉입니다. 풀림 냉각 방법은 노냉입니다. 노냉. 노에서 냉각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요거도 지금, 그러니까 사이클인데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노에다가 그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주로 요즘 뭐 전기나 이런 거 하면 쭉 온도 올라가겠죠. 그죠? 이걸 승온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A3하고 A1 온도보다 30 내지 50도 부근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온도를 안 올립니다. 그때 이제 뭐냐면은 전기 스위치를 끄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열 처리하고자 하는 시료를 넣습니다. 그래 이제 두께에 따라서 1인치가 1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요즘 뭐 4mm, 25.4에서 한 4mm 같으면은 한 뭐 6분이나 이렇게 노에다가 시편을 넣고 문을 닫아놓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급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항온 변태를 하고 공냉 내지 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
자,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완전 풀림이라고 안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자 완전 풀림은 많이 했고 요거는 지금 뭐가 되냐면 아까 완전 풀림은 이렇게 이제 논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항원 풀림입니다. 자 뭐가 다르냐? 항원 풀림은 보세요. 완전 풀림 1조는 1조입니다. 단지 항원 변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용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완전 풀림은 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좀 긴데 이 항원 풀림도 완전 풀림은 1종입니다. 그런데 항원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풀림은 풀림인데 변태가 어느 순간에 일어날 때 온도가 보통은요 그 뜨거운 재료를 냉각시키면 그 온도가 축축 떨어지거나 또는 거기에서 이제 냉각제는 온도가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항원 변태는 그 납이나 뭐 염료 같은 거, 납을 녹이거나 이런 염료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그 두 재료가 다 그 항원 변태 시킬 때는 온도가 안 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항원 변태라고 합니다. 자, 항원 풀림도 완전 풀림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도 높습니다. 단지 항원 변태 이용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차이만 있습니다. 자, 완전 풀림은 강을 오스테나이트화한 후 서서히 연속적으로 냉각해서 강을 연화시키는데 항원 풀림은 강을 오스테나이트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TTT 곡선, 여러분 앞으로 TTT 곡선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TTT 곡선은 뭐냐면 제일 앞에 T는 타임이다. 그 다음에 T는 temperature. 그 다음에 세 번째 T는 transformation. 그래서 시간, 온도, 변태 곡선을 TTT 곡선이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그 코 부분에는 변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코 온도인 600 내지 650도씨,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코 온도가 600 내지 650도씨의 노 속에 넣어서 이 온도에서 그래 항원 변태를 하면 굉장히 느리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 내지 6시간 유지한 후 꺼내어 공냉하는 조작이 항원 풀림입니다. 자, 어쨌든 또 여기 보면은 풀림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건 지금 완전 풀림하고 또 항원 풀림 또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 확산 풀림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응력 제거 풀림, 응력 제거 풀림. 이거는 뭐냐면은 그 주조를 할 때도 이제 금속을 녹여가지고 어떤 거푸짐이나 그 주형 속에 넣고 냉각을 시키면 이게 이제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피도 이제 액체 상태에서는 부피가 크잖아요. 고체가 되면 줄어듭니다. 그때 그 안에서 내부 응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넓게 행동하다가 좁은 구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내부 응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히 뭐냐면 내부 응력을 제거할 목적이다. 요거는 단순히 내부 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응력 제거 풀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 뭐냐면은 주물 조직 성질 변화 가급적 작게 하고 내부 응력 제거할 수 있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열 유지한 후 한 200도씨까지 천천히 선행시킵니다. 이거는 온도도 그렇게 안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낮은 온도에서 한다. 그리고 요거 200도씨까지 분까지 선행시키는 풀림 조작입니다. 이걸 응력 제거 풀림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형 제거 풀림이라고 합니다. 회주철에서는 얼마라고 해놨습니까? 530, 550도씨로 주머니 두께에 따라 약 5 내지 8시간 유지한 후
50 내지 60도 실시간으로 200 내지 250도씨까지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보통 앞에는 완전 풀림이나 항원 풀림은요,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적어도 A1 723도보다 30 내지 50도, A3 910도보다 더 높은 온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적어도 700몇 도까지인데 이거는 530, 550도입니다. 그 다음에 확산 풀림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높은 온도입니다. 대형 강계 내부의 편성물 CPS, 우리 강연에 C와 P와 S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요것을 내부의 편성, 여러분 꼭 좀 알아두세요. 강에서 인하고 황이죠. P와 S가 한쪽에 몰려버리면 치명적인 역할이 나타납니다. 이게 강이 그 부분이 잘 깨지거나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제강 조업을 할 때는 이 인과 황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하고, 완전히 제거가 안 되면 이게 한쪽에 몰리는 편석을 방지하도록 해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확산 풀림이라는 뭐냐면 대형 강계 내부에서 편성물인 C와 P와 S가 한쪽에 몰리는 편석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펼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확산 풀림인데, 자, 단조아변 전 처리로, 단조아변하기 전에 이건 이제 전 처리로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단조는 여러 가지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인이나 황이 어느 부분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 부분이 깨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완전히 없으면 제일 좋은데 완전히 없앨 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걸 편석을 풀어줘야 된다. 그게 확산 풀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온도가 어느 정도냐면 나와있죠. 요것도 꽤 높습니다. 1050 내지 1300도씨 여기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데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풀림 중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온도는 뭐냐 이러면 확산 풀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풀림 중에서 온도가 높은 풀림 세 가지는 하면 확산 풀림, 항온 풀림, 그 다음에 완전 풀림입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어쨌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있죠. 황은 뭐가 되냐면 이 시간 이후로 알아두세요. 황은요 적열매짐이라고 합니다. 적열매짐은 붉은 높은 온도로 올라갔을 때 깨지는 거. 그래서 이걸 적열매짐, 매짐은 순수 우리말인데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매짐이라는 것보다는 자 요거 한자로 적어져 있는데 이 저자분들이 적어놨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걸 저는 몇 번 이야기했죠. 이걸 한자로 쓰라는 건 아닌 읽을 줄은 알아야 됩니다. 적열취성. 그래서 우리가 잘 깨지는 걸 매짐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취성이란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또 저온 풀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온 풀림이고도 풀림 중에서는 온도가 안 높아요. 냉각 가공 강제 내부 변형, 요거는 내부 변형만 제거하는 열처리입니다. 자, A1 변태점, 요거는 A1 변태점 이하입니다. 600 내지 650도로 가열해 냉각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가공할 때 영향을 받는 그걸 조직적으로 없앨 수 없지만은 재결정 온도까지 가열하면 강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응력 제거 풀림과 중간 풀림 등도 거의 같은 방법입니다. 요거는 응력 제거 풀림와보다는 과가 좋겠네요. 그죠? 응력 제거 풀림과 중간 풀림 정도 요게 이제 가능하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또 뭐냐 하면은 8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